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부부예요. 제목 그대로 남편이 여직원이랑 카풀하다가 걸렸거든요. 그것도 그 여성분 집은 우리 집에서 20분가량 떨어진 곳이에요. 회사는 반대쪽이고요. 즉 그분을 태우려면 아침 그 바쁜 시간에 최소 30분은 더 둘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무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남편은 그 여자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학자금도 많이 남았어. 집이 멀어서 몇 번 지각하길래 혼나는 게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태운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어. 랍니다.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동정이든 뭐든 다른 여자에게 사적인 감정 가진 것 자체가 바람이라는 입장이고 남편은 이게 무슨 바람이냐. 오버하지 마.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야. 이러면서 끝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카풀은 남편이 말실수를 해서 어쩌다 걸린 거고요. 걸려놓고는 별일 아니라서 말 안 한 거야. 트집 잡지 말어. 라면서 방구 같은 변명을 하네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연애 때부터 둘 다 서로 집착하고 다른 이성은 친구라도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직장 동료라도 남자 직원 있으면 회식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저 또한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최대한 노력했죠. 둘 다 서로 질투가 심하고 그냥 그게 잘 맞아서 끼리끼리 만나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차 안에서 낯선 여성분과 단둘이 몇십 분씩 같이 있었다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부부마다 연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좀 프리한 커플도 있을 거고 이성 친구를 이해하는 커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같은 성향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바람이야.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네. 랍니다. 저는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바람은 OX의 문제이지 크고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크든 작든 다른 여성분께 동종이든 뭐든 사심을 가지고 뭔가 실행에 옮긴 것 자체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제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후기입니다. 남편이랑 대화를 했어요. 결론은 이혼합니다. 우리는 이혼입니다. 저를 속인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용서와 이해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그저 저를 정신병구로 몰았고 제 눈물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입니다. 카풀이 문제가 아니라 카풀을 기분 나빠하는 저를 의심병 정신병구라며 욕한 그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혼이고 끝입니다.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 다 읽어봤어요. 이해해주시는 분도 또 고작 이런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전부 이해하고 저를 위해 시간 내셔서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출근 시간이 1시간이 빨라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10분이라도 더 잘 수 있게 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옷 준비하고 속옷 준비하고 아침 준비하고 그 사람이 1분이라도 더 잘 수 있게 조심조심 깨지 않게 새벽부터 늘 저 혼자 바빴죠. 괜찮았어요. 제 잠보다 그 사람 잠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제가 아침잠을 버리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었던 그 사람의 잠을 신임 여직원을 위해 과감히 포기했네요. 이 배신감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편의점 앞에서 맥주 마시고 있거든요. 맞아요. 힘들고 슬프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사과해도 끝입니다. 끝이에요. 사과하면 용서할 거란 댓글이 보이길래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 여직원분은 잘못이 없다 생각합니다. 남편 혼자 설레발 친 거 다 압니다. 만에 10만에 하나 그 여성분이 다른 감정이 있었다는들 그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사심 품었다는 게 이 일의 본질이니까요. 저한테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전부 고맙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서 이성적인 혐오한 글이 안 나오네요. 그냥 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그냥 한번 하소연해봐요. 저는 올해 36이에요. 직업은 대학병원 간호사고 여기는 지방이고 몇 년 전에 집값 한창 저렴할 때
청약받은 브랜드 아파트 25평짜리에 혼자 살아요. 당시에는 3억이었는데 이제 아파트 5억이 넘어요. 대출은 5천 남았고요. 19년식 중형차 제 명의로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조건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제가 너무 못생겼어요. 키가 150인데 몸무게는 40kg 나가요. 엄청 말랐는데 말라서 앞뒤로 등이에요. 그냥 남자랑 똑같아요. 거기다 아빠 닮아서 까만 피부인데 까만 사람들은 피부결이라도 좋던데 저는 학생 때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래서 모공 크고 여드름 자국 있고 지금도 뾰루지 올라오고 그래요. 얼굴형은 완전 사각에 역광대 발달했는데 이 넓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사이좋게 모여있어요. 그나마 쌍꺼풀도 없던 눈에 나름 이뻐져 본다고 쌍수도 했는데 눈 자체가 짧아서 별로 커지는 효과도 없고 이미 모여있는 눈이라서 앞트임은 안 되고 뒤트임은 부작용 많다 해서 포기했어요. 어차피 그것 조금 한다고 바뀔 얼굴 아니라서. 뼈대는 얇고 말라서 어깨도 좁은데 얼굴이랑 머리는 엄청 커요. 그래서 학생 때 별명이 추파춥스였어서 많이 울었어요. 머리카락도 완전 곱슬에다가 입술은 거무튀튀한 보라색이고 그냥 여자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괜찮아져 보려고 화장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몸에 살 붙이려는 노력도 해보고 피부관리 경락도 받아보고 쌍수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보고 나중에는 겨우겨우 소개팅 선짜리 많이 잡아서 나가봤지만 커피 마시고 식사하러 2차 가본 게 3번밖에 없고 애프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외동딸이라서 부모님이 제 결혼을 너무 원하시네요. 부모님 보시기에는 제가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봐요. 제가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친구도 없어요. 연애도 안 하니까 돈 쓸 곳도 없어서 돈도 잘 모으고 시간 보낼 곳이 없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집에서 한식, 중식, 양식, 베이킹 가리지 않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요리도 잘해요. 자격증도 땄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집도 늘 깔끔하고 술, 담배도 안 해요. 대학병원 간호사에 집 있고 차 있고 요리도 잘하는 제가 시집 못 가서 혼자라는 생각을 부모님은 못 하시나 봐요. 내 속도 모르고 맨날 방순아, 결혼해야지. 이제 결혼할 때도 됐잖아. 방순아, 결혼 안 하냐? 옆집에 방실이도 결혼했잖아. 그놈의 결혼. 이번 추석에는 너무 짜증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같이 못생긴 여자는 아무도 안 만나준다고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여지껏 남자 손도 못 잡아봤다고 울면서 말하니까 당황하시더니 엄마 아빠도 우시고 속상하지만 이제 현실을 아셨겠지 싶었는데 이제는 저더러 눈을 낮추라고 돌싱이나 나이 차이 10살은 나는 선짜리를 주선하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까지 나를 저렇게 무슨 떨이 팔듯이 팔아넘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그 와중에 저 바보같이 11살 많은 아저씨랑 선보러 저번 주에 나갔는데 제가 까였어요. 안 그래도 없던 자존감 더 떨어지고 부모님은 모르시는지 만나보니까 어떻냐? 괜찮지 않냐? 라면서 연락 오고 그냥 너무 씁쓸하고 참담해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 세상에는 엄청 이쁜 여자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흔녀흔녀로라도 살아보고 싶어요. 평범하게 친구들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그래보고 싶어요. 못생긴 여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현실을 못 받아들이시는 부모님이 저를 더 힘들게 하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화가 나서 글이 이상하고 험한 말이 튀어나와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임신한 사람이에요. 임산부죠. 지금 34주 정도 되었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다리가 유독 저려오네요. 화가 치밀어 이가 갈리고 잠에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판에다 글을 올립니다. 아이 때문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서론만 치밀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놈이 바람을 폈거든요. 요즘 판에 드라마다 설정이다 자작이다 댓글들이 판을 치는데 실제 일들이 저에게 생겨 정말 짜증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임신하고 나서 기댈 곳이 없고 힘이 들어 남편한테 종종 투정했어요. 힘들다,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벌써부터 태동 차는 곳이 아픈 것 같고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하지만 매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면 항상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할 수 있는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저는 나가서 일하는 남편보다는 일단 편하잖아요. 입덧하느라 입에 넣는 즉시 화장실도 못 가고 속 개어내기 일쑤였지만 애써 참으며 신랑 밥은 항상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출근 후 지쳐서 세상이 빙빙 도는데 소파에 누워 혼자 끙끙 앓았고요. 입덧이 끝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신랑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사 먹었어요. 밤늦게 신랑에게 시키는 게 미안해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도 사랑한다.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런 말도 자주 해주고 스킨십도 자주 해주고 부부 밤일에도 중반기에 접어드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욕이 더 드는 케이스여서 신랑도 좋아했었고요. 싸움 역시 없었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나누며 신랑이 손으로 항상 배 어루만지고 아이에게 말도 해줬어요. 아, 진짜 지금 쓰면서 정리되니까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행복했어요, 저는. 신랑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2주 전쯤에 신랑이 씻으러 간 사이 저녁 준비 다 하고 식탁에 앉아있는데 신랑 핸드폰이 울리기에 봤습니다. 남편 친구나 회사 동료일 수 있으니까 신랑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그런다 라고 제가 대신 전화받고 말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 이름이 뜨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자 동료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 하다가 엄청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남편이랑 친한 사람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넘어갔어요. 당황해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자리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씻고 나왔어요. 누구냐고 그래서 핸드폰 보라고 밥 먹자며 말을 했어요. 자리에 앉은 신랑이 핸드폰을 보더니 주춤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는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떠들고 신랑이 상 치워주고 설거지해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저도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그렇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일입니다. 평소에 술 싫어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결국 밤늦게까지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정말 울먹이면서 기다렸어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신랑 동료들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문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오히려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 임신하고 나서 못 마시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식 자리 말고는 술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찌들어서 들어와서는 휘청거리더니 현관에 엎어지더라고요.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불러도 대답은 안 하고 술을 처먹어서 몸은 더 늘어져서 혼자서 도저히 못 들겠는 거예요. 끄집어 당겨도 안 되고 화도 나고 일단 무사하니 그걸로도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고 속이 뒤죽박죽에 얼른 일어나라며 자꾸 흔들어도 미동도 없고 쪼그리고 앉아있기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있는 대로 저려서 숨도 고르고 그러다 결국 탁탁 쳤습니다. 일어나라며 손으로 쳐도 안 일어나기에 이대로 둬야 하나 한숨만 뱉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쓰던 샴푸만 씁니다. 린스도. 남편이랑 저랑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서 그것만 써요. 근데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술 냄새가 판을 치는 상황에 샴푸 냄새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뭐야 이게? 그냥 그런 생각으로 멍하게 있다가 누워서 기척도 없는 남편 옷을 벗겼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치가 떨려서 손이 있는 대로 바들거리네요. 상체는 아무렇지 않기에 안심했습니다. 아니 안심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 자체도 싫었지만 안심했어요. 그런데 하체 쪽에 키스마크가 보이는 순간 있는 대로 옷으로 남편을 후려쳤어요.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자고 있는데 발로 있는 대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후려치면서 난리치는데 뱃속에 애가 발을 굴러가지고 못했네요. 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두고 방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몸도 떨리고 숨도 못 쉬겠고 회사를 가야 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돼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일어나서는 방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두드리는 거에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말 걸지 말라며 더럽다고 했죠. 아침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요즘 아이가 태동이 조금씩 강해져서 밤에 선잠을 자는 일이 많았지만 못 자니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울다가 지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겠는지 방 밖에서 계속 말을 걸어오고 결국 문을 따서 들어왔죠. 저는 그냥 침대벽에 등 기대서 앉아있고 옷은 갈아입은 건지 잠옷 차림이고 알겠죠, 제가 왜 이러는지. 침대 옆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 숙이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 목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치솟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서 미안해. 미안한데 정말 네가 알아야 되는 일이야. 회사 2년차 후배인 여자가 있는데 너 임신할 때 그 여자랑 대화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렸어. 잠을 몇 번 잤는데 사실 지금 임신 6주야. 그리고 어제는 술에 오랜만에 취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잠자리를 하면서 너인 줄 알았어. 욕짓거리가 나왔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뱃속의 아이도 싫어져요. 아기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런 아빠를 만나서. 그걸 알지만 저 인간 핏줄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지네요. 그리고 지금 배부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한 건 저 자식인데 정말 화가 다 나네요. 본인은 싸지르기만 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이 편한데 저는 임신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먹는 거부터 자는 것까지. 그런데 저 장본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지 애배어서 잠 못 자는 아내를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바라는 게 이혼이냐 물으니 울면서 고개를 내저어요.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여보. 미안해. 분명 어제까지는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저 정말 저 사람 사랑했어요. 정말로. 저도 힘들고 지치지만 남편도 그럴까 몸에 좋은 음식 잔뜩 만들어주고 도시락도 빼먹지 않고 스트레스 안 주려고 속으로 꾹꾹 눌러담고. 그런데 저 자식은 저랬다 이거죠. 그 여자애 지우라 하겠다 했어요. 나중에는 웃음만 나와요. 울면서 비는 남편 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대가들이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이 쓰레기 처분 좀 부탁한다고 했어요. 친정에는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누우실까 알리지도 못했고 밥이 안 넘어가요.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서. 방 밖에서 지금도 계속 미안하다고 빌고. 안 힘드냐? 밥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냐? 눈치 보면서 우네요. 도장만 찍었지 제 생각은 이래요. 그 여자랑 나랑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면 전 남편을 알게 된 지 아직 어릴 때부터 해서 9년이 넘었고 연애 생활은 2년 했습니다. 11년을 알고 지내왔는데 그거 다 깨졌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집이 가까우셔서 전화 받으시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울면서 무릎 꿇고 있고 불러도 전 밖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지가 다 알아서 말하겠죠. 경위?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 인간이 저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저 임신 중에 다른 여자랑 관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사랑한다 하고 저한테 사랑한다 한 거잖아요. 그죠? 진짜 솔직히는 지금도 누가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웃음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눈물만 치밀어 오르고 저 시집 보내서 잘 살아야지 한 우리 엄마. 진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 이러려고 힘들게 키운 게 아닐 텐데.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계속 운이 눈은 따갑고 못 먹어서도 속은 울렁거리고 그렇다고 먹지는 못하고 자고 싶은데 이가 갈리고 손이 떨리고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죠. 누가 저랑 같이 남편놈 좀 욕해주세요. 제가 진정이 안 돼서 저는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비도 내렸는데 가뜩이나 밤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댓글입니다. 정신없고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남편 입으로 불륜 고백하는 거 녹음해 두시고요. 증거 수집해 둬야 합니다. 더럽다고 이혼한다 치면 그 여자랑 결합해서 아이 낳고 사는 꼴 보게 됩니다. 글쓴이 아기는 아빠 없이 자라는데 불륜 커플은 가정 이뤄서 아이 낳고 산다면 복장 터질 겁니다. 우선은 마음 냉정하게 가지시고 그 여자가 애 지우게 해야 합니다. 그 여자 떨궈내고 남편이랑 살지 아님 헤어질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됩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위자료 받아내고 남편 껍데기 벗겨 쫓아내야 하니까 계획 잘 세우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곧 마주할 아기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생각 정리하시고요. 이혼까지 안 가더라도 상대방 여자는 회사 직원이니 유부남인 거 당연히 알고도 바람 피운 거니 민사로 소송 거세요. 가정 파탄으로 거시고 위자료 청구해서 회사로 월급 압류 걸어버리세요. 소문나서 회사 못 다니고 식구들 다 알게 됩니다.
남편도 여자 편에 서서 용서해주라 어쩌라 하면 같이 걸어버리세요. 이혼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겠어요. 단 6개월 안에 결단 내리셔야지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위자료 청구 못하니 일단 몸부터 챙기면서 주위에 도움도 받고 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꼭 저런 놈들이 하는 변명이 말이 통해서 편해져서 선을 넘었다 이거더라. 말 통하면 다 바람피나? 상간녀를 임신까지. 제대로 된 놈이 아니네요. 우선 나중을 위해서 그 여자가 남편 애 가진 거 다 녹음하시고 그 여자 신상도 좀 알아놓으세요.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혼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적어도 내연녀 임신까지 시킨 놈이면 나중에 또 그러더라고요. 추가 글입니다. 응원이랑 같이 화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거 쓰면서도 정말 많은 위안이 되어서 댓글들 보고 있어요. 같이 화내주시고 법적으로 이것저것 말해주시고 친동생 친언니처럼 말해주시고 자작이라는 분들까지 그냥 다 고맙기만 합니다.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언제 씻었는지는 제 알 바 아니죠. 술 처먹고 씻은 뒤 그 여자랑 했을지 그 여자랑 욕실에서 밤일했을지 안 그래요? 맞아요. 지금도 판에 쓰고 있는 제가 웃기고 우스운데요. 그냥 자작이라고 해도 조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 떨리고 울면서 제가 속으로 한 말이 이것뿐이에요.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침착해야 돼. 내가 참고 견뎌야 돼. 그래야 돼. 제가 참지 않으면 우리 아가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도 저 모양인데 죄 없는 제 뱃속의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에게 의지해요. 몸도 무겁고 힘들고 머리는 어지럽고 한 순간에도 그냥 그런 생각으로 쓰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차분해지려고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푸념하면 더 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 나올까봐 싫어요. 시어머니 부르고 나서 전 그냥 계속 방에 있었어요. 노트북 보며 멍하게 있다가 울고 다시 멍하게 있다가 밖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안 가졌어요. 진정하고 차분해지고 가라앉히면 얼굴 봐야지. 그러지 않았다간 제가 정말 저 인간 죽여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 때문에도 진정해야죠. 난 엄마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샤프도 있는 대로 잡았다 부러뜨리고 멍하게 댓글들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일어났네요. 어제보다 더 시끄러운 게 시아버지가 오신 것 같고 조금 써도 되겠죠? 푸념 좀 늘어놓을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저희 친정부모님 아는 사이예요. 같은 동네 살았고 두 분 다 교회 다니셔서 신랑과는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님 따라 딱히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에요. 신랑은 종종 어렸던 저랑 놀아주고 그랬어요. 숙제 도와주고 그런 사이예요. 알고 지낸 지 11년 되었고 사귄 지는 2년 정도였고 시어머니 불렀으면 조금이라도 저 대신 신랑 때려주고 혼내줄 것 같았어요. 저도 혼란스러운데 이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맥이 빠져서 지쳐서 있는데 속이 울렁거려 아까 밖으로 나가서 속을 개어냈어요. 신랑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제가 나가자 시어머니는 따라오셔서 등 두드려주시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 하고 전 같은 거 해서 가져다 주시고 제 생일날 신랑보다 더 챙겨주시고 멀리 떨어진 친정 대신 제가 아프거나 하면 바로 오셔서 친엄마처럼 이것저것 봐주시고 절 보면 우시는데 할 말도 없어서 뭐라 할지도 모르겠고 속 개어내고 멍하게 앉아있었어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울면서 말하는데 머릿속에 그냥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댓글들 봤잖아요. 각서 쓰라 하고 남편 핸드폰을 그냥 제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다시 방으로. 아직 진정이 안 되어서 더 참아야 할 것 같아요. 난리치고 울어도 저만 힘들잖아요. 지금도 가라앉히는 중이에요. 제가 이걸 자리에 앉아서 술술 쓰는 것도 아니고 한 줄 쓰고 넋놓고 한 줄 쓰고 진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더 미안해서 더 참고 있어요. 아이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미안해서 어차피 다 지나갈 거야 하면서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댓글말처럼 저한테 비밀로 하고 지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남아있는 술 기운에 제가 울고 있으니 숨기면 안 된다 생각했는지 말했나봐요.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할 거면 나 몰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평소처럼 저 인간 사랑하고 우리 아가는 사랑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누구보다도 예쁘게 태어났을 텐데. 맞아요. 차라리 말하지 말지.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는 오라 했어요. 남편 폰으로 전화, 문자, 카톡 계속 보내길래 오라 했습니다. 그냥 전화 받아서 말했어요. 오라고. 그때까지는 차분히 진정시키고 조금 있으면 저희 친정 아빠 엄마도 온다 그러고 저 오빠도 한 명 있어서
오빠도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오라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후회하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나아질 거 없다는 게 어제부터 계속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여자가 보낸 카톡들 보니 머리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 문자도 뭐야 갑자기? 회사는 안 나왔잖아. 왜 무슨 일이야? 어? 자기야, 전화 좀 받아봐. 문자 답이라도 주던가. 전화 좀 받으라고 제발. 애 못 지워. 너도 알잖아. 자기도 좋아했잖아. 일단 전화 좀 받으라고. 오빠 제발. 어디야? 장난치지 말고 그만해. 문자로 미안하다, 애 지워라 이러면 다냐고. 지금 뭐 하는 건데? 좋다고 한 건 너였잖아. 나 울 것 같으니까 전화 좀 받으라고 자기야. 당신이 이런다고 어차피 애는 생겼고 너도 좋아서 한 거잖아. 게다가 네가 책임지겠다며. 생기면 네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 네가 한 말들 다 핸드폰에 남겨놨거든. 위에 톡만 봐도 네가 사랑한다, 책임질게 그랬잖아.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갈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네. 댓글입니다. 자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유부남인 거 알고 애가 진 년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애기랑 쓴이는 어떡해요 정말. 일단 가족들이 다 모이고 여자도 오겠죠. 이 자리에서 절대 울지 마세요. 여자가 오면 본인이 직접 문 열고 당당하게 구세요. 거긴 글쓴님 집이고 그 사람은 외부인의 내연녀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밖에서 보지 말고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보세요. 그럴수록 그 여자는 자기가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더 받게요. 전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 여자 동정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후배면 가족관계도 알 텐데 단순히 마음이 통해서 관계를 갖고 연인 사이가 되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이 여자 피해자 아니에요. 가해자죠, 따지고 보면.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구세요. 어쩔 거냐, 당신은 지울 수 있지만 난 지우지도 못한다고. 남편은 냅둬요. 호구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어디다 쓸 곳도 없네요. 육주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책임진다고 한 놈이 여자한테 애기 지워달라는 말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여자는 오히려 마음 약해지면서 그 관계에 더욱더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우리가 늦게 만나서 이런 시련이 온 거라고. 소설 쓰는 것 같겠지만 저럴 겁니다. 분명히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여자 오면 외부인이라는 걸 각인시켜주세요. 어디서 보자고 하면 집 근처나 집에서 보세요. 아이가 커서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집으로 오라고. 사람도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 꼭 끼고요. 철저하게 그 여자가 외부인이며 이 결혼 생활을 방해한 주범이라는 느낌 들게 해야 돼요. 가엾죠. 여자 말고 그 여자 아기만요. 하지만 진짜 가여운 건 당신이에요. 같은 임산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혼을 생각하기 이른 게 저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이기 때문에 당장 닥칠 상황에 대해서만 조언해드리지만 절대로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요. 곧 태어날 아기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받고 행복해지는 아기예요. 지금 남편이 빈 이유는 아기가 생겼다니 덜컥 겁이 나서입니다. 이판사판 아내한테 알리고 아내가 저 여자를 정리해주길 바라는 거죠. 임신 안 했으면 아마 들킬 때까지 즐겼겠죠. 정말 비열한. 우선 가족들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저 애절한 상간녀 불러서 할 말 다 하시고 남편한테 그 여자에게 네가 말하라 하세요. 누구 보고 지금 더럽게 애 지우라 마라. 내가 할 이야기 아니니 네가 만든 쓰레기 같은 관계 네가 끝내라 하세요. 두 사람은 철저히 갈라놓고 그 후에 차근히 준비했던 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디서 저런 남자를. 저 여자도 이상한 건 맞는데 난 솔직히 남자가 더 소름 끼친다. 집에는 본부인, 밖에는 애인 놔두고 둘 다 임신시키고 사랑한다고 책임진다고. 아, 소름 끼쳐. 후기입니다. 여자 왔다 갔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화내주셔서. 댓글 보는 내내 마음이 그래도 엄청 따뜻해져서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구나.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나 응원해줘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번이고 읽었네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부모님 다 있는 곳에서 가고 나서 진이 빠져 계속 멍하게 바닥만 보고 있는데 밥 좀 먹어야 하지 않니?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자자. 그런 소리 다 싫으네요. 여전히 밥은 못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친정 엄마 아빠 도착하고 나서 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엄마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내려서 가서 그냥 안겨서 울었어요. 울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냥 속에서 치솟아서 애처럼 울고 말았네요. 울면 진이 빠져 머리 아프고 힘들다는 걸 알아서 안 울려고 하는데 엄마가 토닥여줘서 그냥 한참 울었어요. 진짜 어떤 상황이든 엄마는 엄마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해야 하지?
전 잘못한 거 없는데 어릴 적에 혼났을 때 억울하고 서러워서 엄마 품에서 우는 느낌? 그런 거요. 아빠는 울고 있는 신랑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고 시아버지는 면목 없다 그러고 일단은 무슨 상황인지 묻는 엄마의 말에 저 인간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혀주는데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죠. 그냥 등기대고 앉아서 아프고 땡기는 허리에 천장만 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한테 띄엄띄엄 대답한 걸 전 그냥 들었고 아빠는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으며 신랑을 보았죠. 바람을 폈습니다. 회사 후배와. 그 여자는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엊그제 술 먹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 같이 잠자리한 사람이 방순이가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가 제정신이냐? 왜 그랬냐? 라며 울면서 신랑을 때리고 엄마는 믿지 못하겠는지 신랑만 봤어요. 아빠 역시 신랑을 보다가 그냥 손을 들어 신랑을 있는 대로 때렸네요. 뺨이든 어디든. 그 모습에 놀란 시어머니가 말리려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뭔데? 가만히 계세요. 그랬죠. 서로 집이 알고 지냈듯이 신랑도 저희 엄마 아빠와 알고 지낸 지 오래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뺨도 있는 대로 내려치고 신랑은 그냥 운 얼굴로 맞고만 있고 저러는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제가 어쩐지 한심스럽게도 느껴지고 아빠는 평소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엄하게 행동하셨어요. 그 외에는 자상하고 엄마랑 싸운 적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저렇게 화난 것도 처음이고 그냥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뛰었고 엄마는 제 손 잡고 울으시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가 나 있는 아빠랑 제가 불쌍해서 우는 엄마 보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지만 그냥 미안했어요. 아빠는 신랑을 손으로 때리다 안 되겠는지 리모컨으로 있는 대로 때리고 시아버지는 가만히 보시고 시어머니는 좀 말려보라고 울으시고 난장판이었죠. 전 엄마 안아주면서 토닥여줬어요. 전 그냥 그만하라고 안 했습니다. 다만 훗날 저 인간이 뭔가 조치를 취할까 더러움이 느껴져서 아빠를 말리는데 신랑이라는 놈이 그랬어요. 더 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방에서 챙겨서 나온 제 폰으로 녹음기 옆을 설치해서 신랑 말 녹음하게 했어요. 핸드폰 조용히 내밀으니까 울음이 터지는지 울다가 더 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신랑을 더 때렸고요. 본인이 때려달라 해서 때려준 거잖아요. 엄마 우는 거 닦아주고 엄마 토닥여주고 시아버지는 고개 돌리고 있고 그러다 여자 도착했어요.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 같더라고요. 신랑 신나게 때리고 다시 지가 바람 폈다고 지 입으로 말하는 거 녹음 중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부른 걸 신랑은 모르고 있었나 봐요. 신랑이 울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봤어요. 제 얼굴을 막 보다가 앞으로 기어와서는 다시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다 됐죠.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흥분 중이고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집 문 열어주셨어요. 체념을 하신 건지 내연녀인 걸 아신 건지 지 아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아신 건지 여기서 큰 소리 나봤자 본인 손해라는 걸 아셨겠죠. 문을 열고는 여자가 들어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얼굴 보는데 화도 안 나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보더니 있는 줄 몰랐는지 손에는 약봉지랑 신랑이 좋아하는 제과점 봉지가 들려져 있고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오라 해서 여자는 그냥 어거지로 들어왔습니다. 눈치챘겠죠. 정상 회로를 가진 여자라면. 하지만 저 여자는 정상이 아니니 못 챘을 수도 있겠네요. 신발 벗고는 딱 들어서는데 눈치만 있는 대로 보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보더니 부른 제 배도 보고 뚫어져라 보는 것에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고 있어요? 눈치 볼 만한 일을 저지른 건 아나 보다.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던 말던 신경 안 썼어요. 본인은 상관없는지 그냥 서 있는 것에 제가 말했죠. 저 인간이랑 전현이랑 바람 펴서 전현 뱃속에 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다른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전현이 회사 어느 소속 후배인지 직속 후배인지 다른 팀인지 나이도 몰라요. 2년 후배라지만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제가 행복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같이 산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하나 안 했어요.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앉아있는 저랑 엉망인 얼굴로 고개 숙이고 울고 있는 신랑만 보았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제가 결국 말했어요. 그쪽 그러고 있는 거 그쪽 부모는 알고 있냐고. 그러더니 저를 뚫어져라 그냥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한 성깔 하는 눈으로 진짜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난 지금 소송을 걸 생각이고 회사에도 네가 이 인간이랑 저지른 짓 말할 생각이고 니네 집에도 말을 할 생각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법적으로 애 아빠가 없고 애 낳아서 나중에 엄마 난 아빠가 누구야 할 시기가 되면 내가 찾아가서 네 엄마는 유부남이랑 몸 뒹군 싼년이다 라고 말을 할 생각이야. 애 지우라 말하고 싶지만 저도 엄마 되는 입장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달려가서 머리칼이라도 쥐어뜯고 있는 대로 발로 차고 후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자가 말했어요. 애 지우면 되지 않나요? 정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애 지울 테니 책임지겠다고 한 거,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한 거, 네가 나 가임 기간에 안에 싸지르고 책임지겠다고 한 거, 그 값어치는 받아야겠다. 돈 내놔. 눈 하나 안 깜빡이고 이런 소리를 뱉었습니다. 성격이 더럽게 짝이 없었네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 휴대폰 가지고 와서 남편 동료들한테 있는 대로 전화 걸었어요. 남편 동료들도 전화했었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회사에 안 나오고 그러니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전화를 거니까 대부분 바로 받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 말하면서 남편이랑 불륜 저질러 애가 졌는데 회사에 소문 좀 퍼뜨려달라 그랬습니다. 신랑 폰에 있는 회사 사람들은 다 찾아다가 다 연락했어요. 신랑 친구들한테도요. 그녀는 얼굴이 막 붉어져서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다가오는데 엄마가 사지를 찢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핸드폰에는 여자 직원도 있었는데 어쩌다 판에서 얼핏 소식을 들은 건지 알았다며 더 화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자기는 잘못 없다. 끝까지 그 표정이었어요. 마치 먼저 꼬신 건 저놈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런 표정으로 인상 쓰고 있다가 말했어요. 그년이. 내가 빨아댄 거 자국 남은 거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아니었으면 어차피 당신 신랑은 말할 생각 없었을걸요? 알고 있어요. 그랬겠죠. 술도 안 마셨다면 더욱 말도 안 했겠죠. 정말 저런 경우 없는 경우는 생전 처음이라 황당하기까지 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더럽다고 느낀 건지 닥치라며 소리 지르시고 엄마는 입을 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아빠는 신랑을 더 때리더군요. 나가 죽으라며 있는 대로 때렸어요. 신랑을 때리니까 그년이 왜 때리냐며 다가와서 말리는 걸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고 내려쳤네요. 제가 댓글 보고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는 절대 저 여자 손대지 말라고. 엄마는 때리고 싶은 걸 애써 참으시는 표정으로 보고 시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라며 남의 집 대문 앞에 엉덩이 들이대고 알랑거려 놓고 제 아들 맞는 걸 보니 속상하고 복창 터지고 그렇지만 말리자니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내연녀 때리시는 것 같았어요. 저러다 유산되면 제 잘못 아니잖아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그냥 때리는 것만 봤네요. 신랑은 여기저기 터진 건지 피가 얼굴에 범벅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만 앉아있는데 머리가 아파왔어요. 속도 다시 울렁거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러운 것 같고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평소랑 똑같은 배인데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것 마냥 느껴졌어요. 그녀는 시어머니한테서 뺨이랑 몸 여기저기 맞다가 울면서 나갔어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안타깝지만 주말 사이에 소문이랑 소문은 다 퍼지겠죠. 그 꼴을 보고 싶더라고요. 얼굴 새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꼴이요. 바들바들거리는 거. 그 여자 나가고 나서 아빠는 신랑을 있는 대로 때리고는 친정 가서 입장을 했는데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나갈 거면 신랑이 나가야죠.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때 집도 반반해서 했는데 명의도 내 이름으로 돌려야겠다.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하는 것도 녹음해서 저장했습니다. 신랑은 적어도 치료는 하게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빠가 치료 다 되면 또 팰 테니 알아서 하라 했어요. 지방에서 일하던 오빠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서 뒤늦게 들어왔는데 뭐야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오빠에게는 엄마가 무슨 상황인지 말해줬고 신랑을 보던 오빠가 화가 났는지 욕을 내뱉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갔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경험이 있어서 핏줄 탓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어머니는 우시고 아무런 말도 못하시는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녹음했고요. 신랑은 오빠가 데리고 왔습니다. 치료를 하게 했는지 뭘 했는지 전 몰라요. 나 어차피 혼자 사니까 너 내 집에서 있으라고 오빠가 하는 말에 신랑은 그저 알았다고 했죠. 오빠 성격상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지만요. 신랑 폰은 계속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빠도 엄마도 아빠도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네요. 댓글 중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든든하다고. 얼마나 때린 건지 손이 까진 아빠 모습 보면서 미안하다며 고맙다고 울고 말았네요. 그리고는 실신한 듯이 잤어요. 은연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했던 건지 조금 자고 일어나서 생각이 나 이렇게 쓰네요. 어느 때보다 잠잠해요. 그리고 화도 가라앉혀졌어요. 아까 때보다 한 줄 한 줄 그래도 빠르게 써내려가요.
여전히 갑갑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견딜만해졌어요. 지금은 혼자 방에 있을 때처럼 멍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닭죽 푹 끓여주는 엄마랑 지금 이거 쓰면서도 아빠 옆에서 보고 있어요. 쉬고 있지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거에 나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가족처럼 아껴주신 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하고 싶으시다네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하고 싶은 일 몇 년 못하고 결혼했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랑 이제는 믿을 사람도 없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혐오감 같은 것도 들 것 같았어요. 양심 없이 이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느꼈으니까. 누구도 만나기 싫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말에 아빠가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잘못은 저 자식이 했으니 넌 몸만 신경 쓰고 다른 건 아빠랑 엄마가 해줄 테니 지금은 쉬어. 너 사랑하는 사람 많아. 삼촌, 고모, 친구들, 아빠, 엄마, 네 직장 동료들. 그러니 혹시나 너까지 더럽다 생각하는 거라면 그런 생각 말고 네 자신을 자책하지 마. 넌 여전히 니네 엄마 다음으로 예쁜 내 딸이야. 바로 누워있는데 배가 눌러서 숨쉬기 힘들다가 아빠 말에 감동받아 우는 바람에 허덕이기도 했네요. 전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 그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병원에도 가서 청구서 해오라는 오빠의 말에 알았다고 했고 솔직히 아기도 걱정이 되어서 가보려고요. 34주, 조금 있으면 35주인데 살도 얼마 안 쪄서 더 걱정이고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양수가 적다고 해서 이온 음료만 들이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화가 나고 치가 떨리고 그년 면상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떠올리면 욕이 나오지만 저 때문에 애써 제가 더 미안하고 그럴까 슬픈 티 안 내시는 부모님 덕에 지금 버틸만해요. 자다가 꿈에서 나오지는 않을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행복했던 것들이 그냥 떠올라 서럽게 울 것 같지만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볼게요. 제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늦은 듯 하지만 좋은 금요일 이런 걸 보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댓글 달려고 로그인했어요. 그 여자 간통을 저지르고도 무서운 줄 모르네요. 중국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너에게 원수가 있다면 강 하류에 앉아있어라. 그러면 그 원수의 시체가 상류에서 떠내려올 것이다. 그 여자분이 님한테 한 행동 다 돌아옵니다. 님이 손 쓰지 않아도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 몸조리 잘하시고 예쁜 아기 만나세요. 회사 입사한 지 2년차 되고 유부남과 친하게 지내다가 금요일에 시무룩한 여자분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벌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간통죄까지 폐지했으니 이런 일이 다반사일 거 아냐?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민다. 그럴 거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생의 사랑을 못하러 약속하니? 내연녀인 듯한 분이 자꾸 댓글로 번호 바꾸고 그 지역 떠나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글 남깁니다. 번호 바꾸고 그 지역 떠나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피해 다니다가 변론기일에 출석 자꾸 안 하면 자동으로 패소합니다. 글쓴이가 주장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는 거죠. 무식한 내연녀가 어떻게든 위자료 피해보려고 댓글로 말도 아닌 소리 싸지르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민사소송 진행하면 내연녀는 패소할 확률 아주 높고 위자료 및 소송비용 모두 부담해야 해요. 그러니 글쓴이더러 좋게 끝나라는 둥, 내연녀 잠적하면 그만이라는 둥, 이런 무식한 소리는 혼자 연습장에 끄적이세요. 힘든 상황에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상간녀는 이제 직장도 못 다니겠다. 남편한테 돈 두둑히 뜯어내려고 난리치다가 잠수 탈 것 같네요. 아니면 몇 달 있다가 애 출산했다고 양육비 달라고 연락 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남편에게 끌어올 수 있는 경제권은 모두 다 가져오세요. 월급 통장이든 자가용이든 뭐든 다요. 뭐 남편도 직장 그만둘지도 모르겠지만 또한 카드 결제 내역 문자로 날아오는 것도 님 핸드폰으로 하시고 가끔씩 해당 통신사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하면 자주 전화한 번호 이런 거 뜨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아기에게 무리 가지 않게 침착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도 그렇고 남편을 닮은 아이를 보면서도 늘 남편의 외도가 문득문득 떠오를 겁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아이 아빠로서도 더더욱 용서하지 마세요. 바람 한 번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에 대비해서 당장은 이혼하지 마시되 언젠가는 이혼할 것을 늘 대비하시고 출산 후에 아이 어린이집 보낸 후에 어떤 직장이 되었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경제력 쥐뿔도 없는 모질이를 만들어버리시고요. 님은 앞으로 당당한 여성이자 엄마가 될 수 있길 정말로 응원하겠습니다. 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 전에는 2, 3천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5천에서 억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이 영원히 법원에 보관됩니다.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고 복사해서 뿌릴 수도 있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 비용도 다 내야 하고 위자료에서 퍼센트로 따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아서 돈 받아줍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여자가 회사 다니면 그쪽으로 판결문과 함께 월급 차압이 고지되고요. 아니라도 판결문을 온 동네에 뿌리면 됩니다. 그 여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결혼을 하든 언제든지 그 판결문으로 박살을 낼 수 있죠. 제가 본 사연 중에 어떤 여자분이 그 여자분 결혼하는 거 기다렸다가 그 여자 남편에게 판결문과 증거자료 사진까지 보내서 박살낸 것도 봤어요. 그만큼 법원 판결문의 효력은 굉장합니다. 힘내시고요. 천벌이 뭔지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라,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고마해라, 구독 눌렀다 아이가. 눌렀다 아이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어머니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그냥 하소연이나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긴 글이 될 듯한데 읽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6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26살이었죠. 신랑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인데 약 3년가량 연애를 한 상태였죠. 오빠에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연애할 땐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무튼 오빠가 결혼을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뭐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겠냐마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안도 넉넉치 않아 제가 벌어서 집에 보탬을 주고 있어서 모아놓은 결혼자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하자고 그랬죠. 그래도 오빠는 마구 졸라댔어요. 뭐 어차피 결혼한다면 이 사람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집안의 허락을 받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결혼자금 모아둔 것이 없어서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해주는 홀레비 대출을 신청했는데 운 좋게 제가 걸려서 싼 이자에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제 앞으로 한 대출이긴 하나 저희 부모님이 갚으시기로 하고요. 이자나 원금 전부 다요. 문제는 결혼 준비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오빠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죠. 시누이는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네 신혼여행 갈 때 쓸 달러 바꿔놨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퍼뜩 생각하기에 내가 오빠 것도 바꿔놔야 하는 건가 싶었죠. 아니요, 아직 그때 결혼식 일주일 앞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안 바꿔놓고 뭐하냐? 회사까지 간뒀다면서 놀면서 그런 것도 빨리 안 하고. 라면서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꿔놓겠다 그러고 끊었죠. 그리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달러까지 바꿔야 하냐고 물어보니 오빠는 그날 바꿔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거 바꾸라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아주 앙칼지게 화난 말투로. 한마디로 생트집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누이는 가족사진 촬영 외엔 일체 신부 대기실에 얼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빈말이라도 축하한다, 잘 살아라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사진 촬영하러 들어왔을 때에도 사진만 딱 찍고 횡하니 나가버렸었죠. 전 황당했습니다. 제가 딱히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고 앞에 말했듯이 연애할 땐 정말 곰살맞게 잘 대해줬었거든요. 착했던 남자친구 누나가 결혼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악덕 시누이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결혼식 날 저희 부모님, 언니들에게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빠가 소개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면세점에서 식구들 선물을 샀습니다. 부모님들은 화장품을 샀고 저희 친언니들 형부들은 선물 건너뛰고 시누이에겐 립스틱도 하나 샀죠. 그래도 식구가 될 건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비싼 걸 샀습니다. 신혼여행 돌아오면 원래 처갓집부터 가서 하룻밤을 잡니다. 우리 엄마가 상다리 휘어지도록 큰 상을 봐놨었고 우리 집 식구들 둘러앉아 저녁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시누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착했냐고. 물론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우리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뜸 엄마 입원했으니까 지금 당장 와. 라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도 그런 말은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끊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입원하셨냐니까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전혀 다치진 않았는데 보험금도 있고 그래서 입원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긋고 말리시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도 안 다쳤으니 올 거 없다고, 내일 와도 된다고, 하도 말리셔서 알았다고 내일 일찍 가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때부터 발발이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신이 나갔냐? 엄마가 입원했다는데 거기서 그렇게 퍼대고 있고 싶냐? 그러다 오빠가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와선 내일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큰언니랑 큰형부랑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바지 음식을 들고. 그땐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오시고 있어서 시누이만 혼자 있더라고요. 강하지 않고서 진짜 턱으로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큰언니랑 큰형부에게. 우리 언니랑 형부가 좀 잘 봐달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뭐 잘 봐주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지가 잘하면 잘 봐지는 거죠. 라고 싸가지 없는 대사를 날리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랑 형부가 돌아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선물을 드렸죠. 어머니랑 아버지가 무척 좋아하시면서 너희들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왜 이런 걸 사왔냐? 그러시고 있었어요. 그때 시누이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 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아빠한테도 저거 사줬냐?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저런 무식한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꾹 참고 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시누이 선물도 건넸죠. 시누이 립스틱을 까보지도 않고 탁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너가 매형이 부주했는데 내 걸 왜 사왔냐? 너가 매형 거는 없냐? 솔직히 아닌 말로 부주를 우리에게 했습니까? 시누이 부모님께 한 거지. 너가 매형이 100만 원이나 부주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사오냐? 우리 언니들 형부들 선물도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그래도 일단 죄송하다고 그랬죠. 판구 너 잘 들어. 내 앞에서 땡땡이 감싸고 돌면 내가 땡땡이 절대로 안 이뻐할 테니까 수 틀리는 짓만 해봐. 내가 땡땡이한테 어찌하는지. 라는 폭언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 들어야 할 행동 절대로 한 적 없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댁에 첫날 들어온 날엔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숟가락도 하나 못 놓게 하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내가 그릇을 치우려 해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시누이가 자기네 남편과 나가면서 나한테 네가 다 치워라. 엄마 시키기만 해봐. 휴, 시간이 지났다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그 표정, 말투 하나까지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오빠 친구들이 한잔하자 그래서 외출을 하는 길에 어머니 입원한 병원에 들렸습니다. 보험금 해결이 안 돼 병원에 계셨거든요.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너희들 어디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빠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가요 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신났네. 그러면서 제게 신문을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몇 군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벼룩신문이었어요. 네가 알아보기 힘들까봐 내가 네 일자리 좀 몇 군데 찍어놨다. 전화해봐라.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놀 생각 없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결혼 전에 이런저런 사정이 관뒀었고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몇 군데 알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시누이가 벼룩신문 쥐어주면서 저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공짜로 얹혀 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또 한 번은 시누이 신랑이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데 야근이 덜어 있거든요. 밤 11시 30분경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전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형편이 안 돼서 직구해 주실 돈이 없으시다 하셔서 밤 11시 30분에 삼겹살 구워서 시누이 남편 밥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렇게 딱 밥만 먹고 12시경 집을 나서더라고요. 전 그래도 웃으면서 언니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서 짹 찌려보면서 하는 말이 설거지 다 해놓고 자라. 그러고 인사도 없이 횡하니 가더라고요. 설거지까지 간섭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 번은 시누이랑 드디어 한판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몸싸움까진 아니었고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어머님은 친구분 댁에 가신다기에 오빠랑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시간이 밤 11시경이었는데 어머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야 식사를 하시냐니까 친구분 댁에 가니 친구분이 안 계셔서 집에 오셨다가 밥맛이 없어서 식사 안 하셨다가 이제 드신다더라고요. 그럼 전화를 하시지 일찍 왔을 텐데 라고 말씀드리고 치우고 씻고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오빠 전화가 마구 울려대더라고요. 오빠가 일어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전화기 밖으로 다 새어나오더라고요. 시누이였습니다. 땡땡이 바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어제 어머니 식사 혼자 하시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친정집에서 늦게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누이 집이 그때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쫓아왔더라고요. 새벽 대바람부터. 시누이 달려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하소연했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집에 오면 본인이 뭐라 해서 돌려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시누이가 달려오니 어머니는 가방 들고 병원 가신다면서 난 모르겠다. 둘이 얘기해라. 이러시고 가시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도 시누이와 한편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온 조그마한 가방으로 거의 내 얼굴을 내려찔듯이 삿대질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서 마구 얘기를 했죠. 있었던 일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네가 싫어. 그렇게 서로 소리를 지르고 오빠도 화내다가 소리치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때 월요일인데 오빠는 회사도 못 갔고요. 그러다 신우이가 나가면서 오빠한테 하는 말. 너가 둘이 잘못해도 나 원망하지 마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잘못되란 말인 건지 뭔지. 아무튼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열거하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신우이 때문에 오빠랑도 매일 싸우니까 사이도 안 좋아졌고 극단적인 이혼까지 왔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도 오빠가 혼인 취소라는 게 있니 어쩌니 하길래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까무러칠 뻔했죠. 신우이가 인터넷에 어떤 변호사에게 질문해 놓은 글을 봤죠. 홀예비 대출을 받아서 지네 식구들이 다 써놓고 그걸 빌미삼아 혼인신고를 하게 했다는 식으로. 홀예비 대출 받았다고 해서 오빠나 제 봉급에서 단 1원도 그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가 다 갖고 계셨죠. 근데 그걸 트집 잡아 소송을 걸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냐 어쩌냐 라고 문의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지독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뒷얘기는 다음에 또 쓸게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남편분은 지 누나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는지 뻔히 봐놓고 누나랑 연을 끊건 어쨌건 지 와이프를 감싸야지 어따 대고 같이 싸워요. 거기다 바꿔달란다고 홀랑 전화 바꿔주고. 에휴 진짜. 친정 무시하는 말 저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참는 거지? 정말 이해 안 가. 너가 아빠한테도 저거 사줬냐? 이때 끌고 나갔어야지. 그 남자는 뭐 한답니까? 지 와이프 하나 못 지키고. 그 집안이 아예 뭐 같은 집안일 것 같군요. 이혼 잘하셨습니다. 법 쪽에 아시는 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법의 법도 몰라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자기 동생이 잘 살기 바라면 이러지는 못할 텐데 왜 신우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신우이가 대단한 자리인가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읽은 내가 다 화가 나요.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우라면 신우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세요. 그 신우 법 좋아하네. 아니 동생이 어려운 형편에 결혼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그 시집 어른들도 자기 딸이 그런 걸 방조하고 있으면 정말 못됐다. 이혼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좀 힘든 언덕길은 될 수 있겠지만 남편이 중심 안 잡아주면 평생 살면서 화병 들어요. 신우 때문에 이혼하는 집 의외로 많아요. 신우이 왜 저런데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연락 다 끊어버리고 깔끔하게 헤어지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토토로 전재산 날린 남편, 며느리 돈 안 주는 시어머니, 아빠가 남편한테 전화하더니 망치 들고 간다고 하는데? 와, 이거 나 지금 당장 보러 갈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난 봤는데? 아직도 안 봤어? 이런 재밌는 사연을 아직도 안 봤단 말이야? 나 혼자 보러 간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